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3월 11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주장하면서 지금의 의료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죠. 게다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여론 형성에 가장 앞장섰던 분입니다. 자,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의 비례 후보가 됐습니다. 저는 저 뉴스를 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저런 어용지식인에게 끌려다니면서 지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정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 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이 넘칩니다. 보수 집토끼를 학살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것이다. 전통적인 보수 표밭을 박살낸 공로로 민주당의 국회의원 배지를 얻었다. 자, 이런 식의 정말 조롱 섞인 댓글이 많은데, 자, 이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기사 댓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저 기사에 달린 지금 댓글 거의 7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이런 기회주의적 인물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겠는가? 학자면 학자답게 자신의 연구를 더 발전시켜 공헌을 해야지 결국 TV에 얼굴 비치고 의사와 국민 갈라치기 하고 그 틈에서 사리사욕으로 권력을 탐하다니 이런 사람은 절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다. 보수 집토끼 학살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입성. 너무 비슷한 댓글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표밭을 개 박살낸 공로로 민주당 배지 득. 네, 의사는 정말 이 보수의 핵심 지지층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거의 의사 집단을 마치 적폐 집단화 시키면서 밀어붙이고 때려잡는 식의, 그러니까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내 문재인 시절의 어떤 적폐 청산을 보는 기분이었죠. 자, 댓글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김윤, 이런 자가 서울대 의대 교수라고? 그 아들은 서울의대 편입한 후 미국 의대로 갔다는 글도 있다. 그래서 무작정 4,500명 증원을 질러놓고 민주당으로 갔다.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이런 사이비 교수 말에 노란한 것인가? 자,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의사들을 OECD 의사 평균 하나로 국민의 적을 만들고 조져놓은 공로로 정치판 프리패스 받았네. 크크. 괴벨스도 형님 하겠다. 자,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라인은 의료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인간들. 그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영국인도 기피하는 영국식 저질 의료를 맞이하게 된다. 윤석열과 박민수는 왜 민주당의 첩자 김윤한테 속고 있는가? 네, 이런 질문, 네, 저도 묻고 싶네요. 자, 보시면 성렬이 뒤통수 후려친 인간, 크크크. 근데 뒤통수 맞은지도 모르는 성렬이 완전 코미디, 크크. 왜들 놀라시나? 김윤이 자기 주장 뒤집은 거 몰랐던 것처럼 원래 민주당 사람들인데 왜들 그래? 네, 여기까지 보신 댓글들처럼 김윤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민주당 인사인데 어떻게 이런 자의 주장에 휘둘려서 이렇게 무리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 보수 핵심 지지층인 집토끼 의사들을 이렇게 때려잡는 정책을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추진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 자, 이런 댓글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댓글에도 나왔지만 이 김윤이라는 사람은 지난 2017년까지는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표변해서 전혀 다른 반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 무리한 주장이 많습니다. 2,000명도 아니고 4,500명을 증원해야 된다. 2050년이 되면 6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다. 자, 게다가 의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약 35세의 전문의 봉급이 약 거의 4억 가까이에 이른다. 이건 정말 황당한 수치죠. 자, 이런 식의 너무나 왜곡된 통계와 왜곡된 자료에 근거해서 왜곡된 주장을 펴왔던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 지금 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뽑혔는데 다른 비례 후보 3명과 함께 사실상 당선권에 들어가는 순번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이분이 만든 홍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 세상을 고치는 참 의사랍니다. 의료개혁 선봉에선 30년 의료정책 전문가 김윤. 자, 이런 식의 홍보 자료를 만들었는데, 정말 지금도 이 의료 현장에서, 그것도 필수 의료 분야에서 날밤 새면서 정말 사람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런 정말 의사들이 보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저렇게 한 번도 치료해 본 적이 없는, 임상 경험이 없는, 그냥 책상에서 펜때나 굴린 이런 보건의료, 의료정책 분야 교수가 세상을 고치는 참 의사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구를 달았다는 것, 저 홍보물을 보면 정말 진짜 의사들이 분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기사를 중심으로 보시면, 자, 이분이 이 김윤 교수의 주장 자체가 그동안 너무나 황당한 내용 투성입니다. 자,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50년에는 의사가 약 6만 5천 명이 부족하고 이를 충원하려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4,500명씩 늘려야 한다. 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사 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보건당국과 정부는 OECD 자료, 그것도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적다. 이게 의사가 부족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OECD에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로 매년 늘어왔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그 구체적인 통계는 보여드릴 텐데, 게다가 면적당 그리고 인구 밀도에 비교해서 병원 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이 의료에 대한 접근성 세계 최고죠. 그래서 대기 시간, 다른 나라와 비교한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뭔가 수술하기 위해서, 의사 진료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일수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6개월씩, 1년씩 기다려야 겨우 의사 한번 만나볼까 말까인데 우리나라는 의사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 없죠. 게다가 수술 대기 시간, 지금 뭐 서울대 병원 갔더니 수술 받는데 뭐 한 몇 개월 걸렸습니다 라는 댓글들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빅5에 몰리기 때문이죠. 다른 병원에 가서는 얼마든지 바로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도 거의 없고 바로 치료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인구 한 명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6회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병원을 가서 문제죠.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데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그 근거 자체, 통계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자료입니다. 게다가 2035년이 되면 의사 15,000명이 부족할 것이다. 이 통계를 낸 보건사회연구원 그 자료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 저희 앞선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분은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서울대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라인으로 꼽히는 분인데 문재인 케어가 정말 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주범이죠. 너무나 급여 대상이 되는 항목을 너무나 늘려놨습니다. 늘리면 지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걷어들이는 수입을 더 늘려야죠. 보험료는 지금 억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케어에 이어서 이렇게 윤석열식 의료개혁으로는 우리나라 이 건보재정의 고갈과 파탄을 앞당길 뿐인데 자, 이런 이제 김윤 교수가 자, 그동안 했던 발언들 한번 조선일보가 정리한 걸 보시면 자, 10년간 27,000명 배출 위해서 1년에 2,500명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 자, 두 번째, OECD 평균 도달을 하려면 매년 1,000명씩 60년 동안 의사를 늘려야 한다. 자, 상위 1% 의대생 뽑는 한국보다 추첨하는 네덜란드 의료 수준이 더 높다. 자, 2024년 2월 TV토론에서는 2019년 2억이던 봉직의의 연봉이 3억 이상이다.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의대 정원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4,500명을 늘려야 한다.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는 이 의료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했는데 정말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적폐청산을 보는 기분입니다. 수많은 의료 분야에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난 20년간 사실 기존 정부들이 너무나 방치한 결과죠. 특히나 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전부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런데 완전히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이 원인이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수를 늘리면 된다. 완전히 문제를 단순화시켰습니다. 문제를 단순화시킨 다음에 여론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의사들을 적폐로 몰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때려잡는 완전히 2017년, 18년에 적폐청산 보는 기분인데, 자, 이 김윤 교수가 완전히 표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2017년까지 이 사람 어떻게 주장했냐면, 자, 보시죠. 의사 부족 논쟁, 지루하고 소모적이다. 2017년에 한 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의료의 어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권고,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늘어난 의사수에 비례해서 우리나라 전체 외래 진료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맞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수를 늘리는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왜 방향이 잘못되었냐 하면, 자, 이 모든 문제가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추계를 합니다. 어떤 의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자,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 추계 자체도 오류투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러면 의료시장에 더 확대를 가져오고 당연히 진료하는 횟수 더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건보 지출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건 필연적으로 건보 재정 파탄을 가져옵니다. 수요를 억제할 생각을 해야죠. 무분별하게 병원을 찾아가는 이 의료 수요를 억제시킬 생각을 해야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무조건 공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리겠다.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자, 이렇게 표현했던 김윤 교수인데, 자, 이분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이 프로젝트 한번 보십시오. 정부에서 이건 뭐 일감 몰아주기인가요? 자, 2023년 거의 5개 가까이, 아니, 이런 정말 프로젝트를 이 한 사람이 다 딴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니까 9천만 원짜리, 1억짜리가 2개나 있네요. 3년 동안 7억 5천의 지원금이 주어지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 김윤 교수가 땄습니다. 지금 김윤 교수에게 도대체 몇 억의 이런 지원금이 간 거죠. 이러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 요구에 맞는 이런 보고서 결과만 계속 내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소신도 다 버리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으로 표변하는, 이거야말로 뭐 정치 판사, 글쎄요, 뭐 기자, 정치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대표적인 정치 교수 행태 아닙니까? 자, 이랬던 사람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국민의힘도 뒤통수 맞은 꼴이 됐죠. 민주당의 비례 후보가 되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뒤통수 세게 맞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정말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